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주가의 다빈치 코드 재무제표를 진행하게 될 인성회계법인의 정재학 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장 기업의 흥망성쇠와 그 흥망성쇠와 관련된 주가의 추이 그리고 재무제표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가의 다빈치 코드가 재무제표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주가의 추이를 예측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 강의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는 학문적으로는 어렵지만 재무제표 자체를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순서는 재무제표가 자본 잠식이 되거나 상장 폐지된 회사,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그 회사의 상태가 좋은 회사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회계 용어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재무제표를 분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2011년 이후에 상장 폐지 사유는 한 2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업 부실이 147건, 상장 폐지 신청이 26건, 요건 미달이 3건 등 거의 150건 이상의 상장 폐지가 기업 부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장 폐지와 기업 부실 간의 재무제표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전에 살펴보셨더라면 이 주식 투자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주가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알아볼 회사는 L&P 아너스입니다. 상장일이 2004년 10월 19일, 2011년 12월 28일에 상장 폐지가 됐고, 상장 폐지 사유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폐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부실하다는 얘기죠. 기업 개요로는 1996년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로 시작해서 HDTV 완성품을 생산하고 수출하였지만 가격 경쟁 심화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되었고,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인 레이저 도광판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했지만 그 또한 사업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실 것은 이 상장 폐지일입니다. 상장 폐지일이 2011년 12월 28일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볼 재무제표는 상장 폐지일로부터 1년 전인 2010년, 2009년, 2008년의 재무제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재무제표를 보실 때 어려워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재무제표를 보실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자산의 총계,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부채 총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수한 그 사람의 자본, 그 사람의 순수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S증권을 시청하실 정도면 이 정도의 자산이 뭐다, 부채가 뭐다, 자본이 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구두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두방을 처음에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돈을 꾸든 친구한테 돈을 꾸든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대방 임대료도 내고 임차료도 내고 또 물건도 사고 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1,000만 원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업을 총 2,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부채 1,000만 원, 자기 자본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산 총계가 2,000만 원, 부채는 1,000만 원,
자원 총계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을 가장 먼저 알고 시작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자, L&P 아너스의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아까 그 총 재무제표를 보시면 총 2008년도에 960억, 그러니까 여기 단위가 100만 단위인데 960억 원, 2009년도에 950억 원, 2010년도에 870억 원입니다. 부채 총계는 330, 310억, 360억입니다. 이러한 재무 상태는 회사의 그런 재산 상태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의 재무 상태를 이해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에 거의 자산 상태도 비슷하고 부채 상태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본도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 큰 그림에서는 회사가 괜찮지 않느냐라고 보시겠지만 이 다음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L&P 아너스 재무 상태표는 여러분들이 자산, 부채, 자본을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으로는 약간의 디테일한 부분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사의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해서 당장의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부분과 장기적인 회사의 건물이라든가 토지, 기계장치 등의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총계가 되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해서 부채 총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것은 신주인수권부사채라든가 상환 할증 발행 차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비유동부채면은 장기적으로 갚아야 될 빚 정도를 아셔야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실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 숙달이 되시고 나면 이런 빨간 부분이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눈에 탁탁 들어오시게 되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주가의 다빈치 코드 재무제표를 다 마치고 나시면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이 부분 그때 들은 부분이지 하시면서 충분히 빨리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보면 자산, 부채, 자본, 그런 대로 멀쩡한데 어떻게 하다가 회사가 이렇게 됐나 어느 정도 디테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재산 상태가 재무 상태표고 이따가 가면 손익계산서라는 그 회사의 실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 상태에서 내 재산이 1,00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아까 구두방을 말씀드렸는데 구두방에 그 구두 원부자재가 2천만 원이 있어 봐야 한 1,500만 원어치가 비가 와서 비에 젖어 있으면 그 사람의 실질적인 재산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부분의 재산들이 물에 젖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당장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금과 단기 금융상품 40억이었다가 70억이었다가 2010년에는 4억이 남았습니다. 심지어 재고자산 같은 부분은 회사가 물건을 만들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2009년에는 아예 재고자산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극에서 극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팔려서 물건이 없던지 아니면 팔 물건이 하나도 없던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40억, 30억, 30억 수준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출채권은 무엇이냐? 이 SS증권방송을 보실 정도의 소양을 가지고 계시면 내 물건을 팔고 받을 돈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매출채권이 40억, 매입채무는 보시면 9억. 매출채권 37억, 매입채무 줄 24억에서 갑자기 매출채권 30억에 매입채무 56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회사에 부실 징후가 있구나 하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또한 투자자산 같은 부분에서는 투자자산이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과 유형자산, 토지도 있지만 내가 투자한 또 타인 회사에 대한 투자 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 자산이 470억, 420억, 170억이 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자공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전자공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투자 자산이 왜 이렇게 줄었는가 하는 것은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투자 자산 부분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재무제표가 갑자기 400억이었던 부분이 170억으로 줄으면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결국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봤을 때는 투자한 회사가 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미지급금이 150억으로 늘었습니다. 자, 30억, 50억, 150억으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전자공시에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상환하지를 못해서 그것이 미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이 계정이 미지급금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상환을 해서 줄은 것이 아니고 못 갚아서 줄은 것입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을 이해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제가 빨간색을 칠해 놓은 부분, 저도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재무제표 주석을 막 보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개황을 보면서 숫자들이 탁탁 튀어나왔을 때 재무제표의 주석 부분을 보면서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 2009년 말에 있었습니다. 2010년 말에 있었고요. 회사의 상장 폐지는 2011년 말입니다. 2011년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회사의 상황에서 충분히 주식을 투자를 멈추고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이넥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다이넥스라는 회사는 가발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플레이스테이션에 독점 판매권을 갖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너도 나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올라갔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사에 어떤 가발을 만드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게임 회사로 변신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변신을 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재무상태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회사 단기 운영자금의 회전 규모 및 상태를 보자는 것입니다. 아까 위로 다시 올라가서 자, 단기 자금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회사의 매출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은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뒤로 넘어가서요. 회사의 자금 창출에 공헌하지 않는 자산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자산의 건전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자산은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회사의 이익에 공헌하지 않는 회사가 쓸데없이 투자한 자회사 규모가 거의 50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자산의 건전성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회사의 부채 규모나 그에 대한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건 상장회사로서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아까도 보시면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상환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은 회계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재무제표를 내가 한번은 보고 아니면 재무제표를 조금이라도 보실 수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투자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아까는 회사의 그런 재무 상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 상태와 회사의 실적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돈이 많아 라고 하면 회사의 재산 상태입니다. 저 사람은 돈을 잘 벌어
매출이라고 하면 회사의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회사의 재산 상태를 봤고 이번에는 회사의 실적, 얼마나 회사가 돈을 버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08년 매출이 7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88억, 2010년에 430억. 어느 정도 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 단기 순이익, 단기 순 손실이 2008년에 570억, 2009년에 280억, 2010년에 312억입니다. 이 정도로 과다한 손실이면은 어느 정도의 회사에서는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3년간 한 번도 이익을 시현한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재무 실적을 보실 때 뭐 머리가 아프다, 뭐 이거 못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매출,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이것도 다 싫다. 그러면 영업이익 정도는 한번 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330억, 마이너스 80억, 마이너스 40억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더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아까 그 부분에서 나는 만족하겠다 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만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 220억, 그래서 이런 빨간색을 칠한 부분을 유의를 해서 누적 단기손실 1000억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시가총액입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추이 2008년에 200억에서 1000억까지 찍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적 단기손실이 거의 700억 가까이 됐을 때 이미 시가총액이 1000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는 마지막에 200억까지 찍었다가 그 1년 후에 상장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재무제표가 얼마나 큰 다빈치 코드인가, 여러분들한테 엑싯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에서 나갈 수도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다소 우울한 주제, 상장 폐지된 회사를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잘 나가는 회사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